족집게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의료복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료복교는 공중보건 20문제 안에 포함이 될 거고, 이 안에서 6문제 나올 거예요. 6문제. 그러면 법교에서 6문제면 공중보건에서 30%를 차지해.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교에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지금부터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칠 거예요. 이 이상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이상에서 뭐 지엽적인 게 구석대기에서 나왔다? 어떻게 하면 돼? 틀리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런 배짱으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끝도 없어. 복귀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요 정도 하는 사람은 충분히 거진다 수험생들이 다 맞추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의료복귀에서 의료인 결격 사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의료인을 할 수 없는 자. 중요하죠.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의료인 결격 사유야. 그럼 의료인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한다? 당연히 정신질환자는 못하겠죠. 정신질환자 못해.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도 못해. 그래서 정신질환자 그리고 약물 중독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했죠.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반띨이라고 표현했고 피성년 후견인은 완띨이라고 했죠. 어쨌든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과거는 묻지 않지만 현재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대요. 그 말은 현재도 신용 불량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 사람은 의료인 못해요. 왜냐면 환자가 뭐로 볼까? 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 말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이렇게 말했다면 의료인 할 수 있어요. 그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험장에서 3월 13일 날 보실 때 실수하지 말 거. 내가 몰라서 틀린 건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이 자책해야지. 내 공부가 그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알면서 틀리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실수하지 마실 거. 말을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한번 추가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고 이상, 징역인 거죠.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마지막 줄에 보면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에서도 진한 글씨로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왔죠. 집행유예 받고도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 안 된다? 2년은 지나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의료인 결격 사유 전체적으로 눈도장 잘 찍으시고 그럼 이때 의료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인은 어떤 사람이 의료인입니까? 중요하죠. 의사 세 사람과 도산사, 간호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의사 세 사람하고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와 조산사 여기까지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의료인이고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의료인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다? 간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는 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5사람이 들어간다. 여기에 간호조무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물리치료사 안 들어가요. 응급구조사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아두십니다. 의사 세 사람과 간호사, 조산사만 들어간다. 그리고 당직 의료인이라고 했어요. 당직 의료인은 의료법상 어디 이상에는 꼭 둬야 된다? 병원급 이상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참고로 만약에 당직 의료인을 안 두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건데 그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되니까 병원급 이상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 다음 거 문장을 그냥 싸그리 외워버리세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의료인 금방 누구라 그랬어요? 의사 세 사람과 조산사, 간호사,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누가 될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 한 사람.
조산사 이렇게 네 사람. 그럼 이런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았대요. 아파요. 진료 좀 해주세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요청받았어. 그럼 이때 정답을 뭐로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응급 환자한테는 최선의 처치를 해야 된다. 자, 응급 환자에게는 최선의 처치, 진료나 조산의 요구를 받으면 거부할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은 총 몇 군데가 의료기관이다? 10군데가 의료기관이다. 그럼 이 10군데 외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 의료기관 10군데는 종병, 요한, 지정, 의한, 치조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종합병원은 몇 병상? 100병상 이상이고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이고, 그죠? 하는 거고. 그럼 이때 병원급 이상을 개설할 때는 의원급을 개설할 때랑 살짝 차이가 난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규모가 크면 더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급을 개설할 때는 신고를 한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런데 의원급을 개설할 때는 저 차립니다. 오픈합니다. 말만 해도 돼. 신고만 해도 되는데 누구한테 한다? 시군 구청장한테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자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금 현재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고해야 돼. 몇 년마다 그런다? 3년마다 한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간호종합계획이라는 거는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그리고 이때 간호법에 적용받는 자가 여러분은 간호법의 적용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여러분도 받아요. 이때 간호사 등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때 간호사 등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간호사 들어가겠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전문 간호사 들어가겠고 또 여기에 간호사 등 안에 누구도 들어간다? 간호조무사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다? 간호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여러분 얼마마다 해요? 매년 받는다. 몇 시간? 8시간 이상 받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거 보여요? 그러면 정신건강전문요원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람한테 나 이 분야에서는 1인자로 해줄게. 이름표를 달아줬죠. 정신건강 간호사. 간호해주는 간호사. 정신건강 간호사.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심리를 좀 검사하고 알아봐줘야 되겠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그리고 그 사람 복지에 신경 써야 되겠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 네 사람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야. 다시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외워두셔야죠. 그럼 이 사람들은 보수교육을 얼마 받는다? 12시간 이상이에요. 12시간 이상이에요. 그리고 인권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럼 인권교육은 그 다음 줄에 얼마 받아요? 매년 4시간 이상이에요.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8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보수교육 12시간 이상 받고 인권교육도 4시간 이상 받겠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 글씨 위로 올라가시면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무조건 의무야. CCTV 설치해야 돼.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했다면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촬영을 안 해요. 의식이 있는데 왜 촬영해?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촬영하겠죠. 그럼 이때 의식이 없는 사람인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촬영한다고. 근데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영상은 얼마를 보관한다? 시험에 나왔죠. 보기에서 30일을 보관한다. 30일을 보관한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촬영이.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딱 두 가지. 응급수술이거나 고위험 수술일 때는 의료기관에서 촬영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CCTV 설치는 의무한데 촬영하는 거는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뭔가 변을 당해서 죽은 것 같아. 그걸 뭐라고요? 변사체라고 하죠. 그럼 이때 변사체를 신고할 수 있는 자. 신고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요? 의사 세 사람 그리고 또 조산사예요. 자, 신고할 수 없는 의료인은 누구예요? 간호사는 빠지는 거예요. 간호사는 안 들어가요. 그럼 이때 조산사는 어떤 변사체를 신고했을까? 애기들, 그죠? 할 수 있어. 그럼 이때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위에는 여러분 자격정지, 품위 손상, 면허 취소라는 거 여러분이 교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눈도장 찍으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폐하 성감별이 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자격 정지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날은 성감별을 할 만큼 아기를 낳지 않아. 그만큼도 낳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격 정지에 폐하 성감별은 빠져요. 태아 성감별은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어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고 면허 취소라고 했죠. 그럼 이때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가 정신질환이 생겼어. 그럼 의료인 면허 아까 했잖아요. 면허 취소. 의료인 결격 사유니까 면허 취소됐죠?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예요? 면허 취소. 그 다음에 뛸 안 돼. 면허 취소. 그죠? 면허 취소.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됐다? 면허 취소. 당연히 면허 취소죠. 그러면서 면허증을 빌려줬다? 면허 취소. 면허 취소죠. 면허증을 빌려주면. 그리고 벌이 얼마예요? 5년에 5천. 5년에 5천이었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리고 또 여러분, 일회용 의료기계 있죠? 의료기계가 아니라 의료기구. 주사기 같은 거 일회용. 그럼 일회용은 말 그대로 일회만 쓰라는 건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그 말은 없어. 다행히 해는 안 줬나 봐.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재사용했어. 그럼 그때 벌은 얼마일까? 벌은 어떻게 될까? 자격 정지. 그런데 일회용 의료기기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이래 말하면 면허 취소. 일회용 주사 바늘을 주사기를 써서 다른 사람의 C형 간염에 걸려 버렸다고요. 그럼 뭐라고요? 면허 취소. 다시 써긴 했는데 해는 다행히 안 줬어. 그러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의 요건이죠. 꼭 아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에요. 자, 1번에 보면 과는 몇 개 이상이다? 20개 이상이고 더 많이 물었던 거는 500병상을 물었어요. 500병상 이상의 과를 갖추고 있는 곳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급. 그럼 상급 종합병원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4번에 보시면 환자들이 질병별로 환자 구성도 골고루 다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했던 의료기관이 자기네가 정형외과 환자가 전체 70% 이상이야. 그럼 그곳은 환자들이 골고루 있지 않잖아. 몰빵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에서 벗어난다고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이거와는 상급종합병원은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바깥의 교통시설은 뭔가 열악하더라도 자기네 병원 안에 것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래서 교통편의시설 확보는 X라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자 누가 달아줘요? 중요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달아준다. 그럼 제가 말하는 건 어디예요? 병원급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을 하는 곳, 잘하는 곳. 그런 걸 뭐라고 할까? 전문병원이라고 하겠죠. 병원급 이상이면 돼. 병원급 이상이면 되는데 특정 과목을 잘하면 전문병원. 이거 이름표도 누가 달아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달아줬다. 그럼 이거를 한 번 달아주면 영원히 달아주면 자만하게 되겠죠.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 평가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는 몇 년마다 평가하겠다? 3년마다 하겠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500병상, 일반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그럼 100병상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건 참고 종합병원이 병상수가 300이 안 되는 100 이상이야. 그럴 때는 과를 7개 이상의 과를 갖추어라. 하고 말했고 그 밑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야. 500은 안 되겠지만 300병상 이상이야? 그러면 9개 과목을 갖추어야 되는데 7개 과목에다가 무슨 과가 있어야 된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를 갖추어야지만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으로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혹시 이것까지 경험을 못한다면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그것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병원급은 얼마 이상? 30병상 이상이에요. 그러면 정신병원 같은 데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원이라고 했으니까 최저 얼마만 갖추면 돼요? 아니, 정신병원은 최저 얼마만 갖추면 만족은 해요? 30이지. 이러면 정신병원이잖아. 그러니까 30병상 이상이면 돼. 그럼 30병상 이상이면 되긴 한다는 말은 더 커져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제한을 뒀어요. 어떤 제한을 뒀다? 아무리 커지고 싶어도 300병상 이하로 제한하겠다. 그래서 병원급처럼 30 이상이면 되긴 하지만 아무리 더 크고 싶어도 300병상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정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여러분 파란 글씨를 보시면 3년 3천 적혀 있죠. 이 말을 해석해봐.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던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던가 그 소리예요. 그럼 3년에 3천에서 다 기억을 못해도 돼요. 그럼 다 기억을 못한다면 우리 양보해서 비밀이라는 말 나오죠.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 감염병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다. 정신질환자 비밀을 누설했다. 비밀, 누설, 비밀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이거 얼마다?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면서 진한 글씨만 본다면 5번째 줄에 정신질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했어요. 노예처럼 막 부려먹었다고요. 그럼 이때 벌이 얼마다? 3년에 3천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퍼뜨려졌을 때 위험한 병원체 있죠. 그 위험한 병원체를 뭐라고 한다? 고위험 병원체라 그래. 그럼 이 고위험 병원체는 허가를 받고 갖고 들어와야 되고 허가를 받았어도 내가 어디서 설치해서 연구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럼 그때도 어찌해야 된다? 신고해야 돼. 얘기해야 돼. 누구한테? 질병관리청장.